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다 혼자 차지하려는 동생.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치매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매처럼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노령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판단 능력이 떨어진 그런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고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성년 후견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는 건데요. 뭐 보통은 이제 가족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 배우자나 직계, 혈족, 뭐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친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제3자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사유를 취하려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재산이 많은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후견인이 되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은 후견인을 매우 이제 신중하게 선임하고 후견인이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뭐 본인의 이익을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이제 후견인 변경이나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제 후견인의 이런 권한 남용이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가족 중 일방이 부모 등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서 그 재산을 독점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국내 재벌기업 회장의 상속인들이 성년 후견 신청을 하면서 가족 간 분쟁을 겪었던 경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가 조금 더 쉽도록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으로 혼자 지내던 이제 의뢰인의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가 치매에 걸렸죠. 근데 의뢰인의 막내 동생, 즉 의뢰인이 오형제였는데 그 막내 동생의 조카죠. 조카가 큰 이모, 즉 그 형제분들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의뢰인의 누나의 양아들로 입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조카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치매에 걸린 고모의 양아들로 입적을 하고 의뢰인과 그 고모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치매에 걸린 누나의 재산을 조카가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이제 5남매의 가정에서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어릴 적에 가정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녀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한 거죠. 부모님 부양도 하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제 둘째 형의 대학원 학비까지 뒷바라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도 뭐 첫째 누나를 돕기 위해 가지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누나와 함께 형의 학업을 위해서 이제 많이 가족을 부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형제들의 교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의뢰인은 가끔 이제 이렇게 미혼으로 홀로 지내는 첫째 누나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내기는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거의 누나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이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큰 누나를 찾아와서 이제 뭐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의뢰인은 큰 누나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큰 누나가 원래 부동산 투자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쉽사리 이제 이해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큰 누나하고 가서 인지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확정적 치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 가지고 첫째 누나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사기 당한 그 계약도 취소 소송도 한번 진행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장남인 둘째 형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장남이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평소 이제 첫째 누나하고 왕래를 자주 하던 의뢰인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자고 이렇게 가족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반대하던 사람은 없었나요? 유일하게 이제 막내 동생이 좀 반대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나머지 형제들이 의뢰인을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니까 뭐 그렇게 성년 후견 개시를 진행하는 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막내 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의뢰인의 조카가 의뢰인에게 이제 자기가 이모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모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의 다른 형제나 자식도 아니고 조카가요? 좀 그 상황이 조금 쉽사리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의뢰인도 그제서야 이제 첫째 누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막내 동생의 조카가 첫째 누나의 아들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조카가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조카가 첫째 누나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까지 청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아들과 함께 공모를 해서 첫째 누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누나의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상대방의 조카는 이모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 입양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고, 이에 대한 의뢰인과 다른 형제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조카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할 필요가 좀 있었고요. 그래야지만 첫째 누나하고 교류를 지속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조카가 신청한 성년 후견 사건에서는 누나가 치매 걸린 사실을 인정하니까 성년 후견 개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후견인으로는 조카가 아니라 제3자를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후견인을 가족이 아니라 제3자가 맡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원래는 보통은 뭐 가족이 맡는 경우도 많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3자가 후견인으로 되는 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나 편향된 판단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렇게 후견인이 되면 아무래도 이해 충돌 같은 위험이 없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법원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한 후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대부분 의뢰인의 입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의뢰인 누나분의 성년 후견인으로 제3자를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근데 법원은 이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서 제3자를 제 의견대로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조카가 의뢰인을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 사건에서 저는 청구인인 막내 조카가 가족들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입적한 사실에 비추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이유로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첫째 누나와 계속 왕래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의뢰인 누나의 복리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년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변호사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권리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한편 이제 장래에 있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 형제 중 일방이 유언장을 임의로 작성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